어르신, 이거 못 들어요. 그냥 가 계세요. 새벽 4시, 어둠 속에서 젊은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차가운 목소리였죠. 하지만 바로 옆에서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같이 들어요. 무거운 짐을 나눠드는 두 사람의 모습이 희미한 불빛 아래 보였습니다. 한 명은 20대 후반의 여자였고 다른 한 명은 허름한 옷을 입은 70대 노인이었죠. 그 노인은 사실 국내 3대 물류그룹의 회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어요. 이 이야기는 그가 손자의 사랑을 시험하기 위해 택배센터에 잠입한 일주일간의 기록입니다.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욱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2025년 4월 1일 화요일 저녁 7시 서울 강남에 위치한 57층 빌딩 최상층에서 박재현 회장은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72세의 나이에도 허리는 꼿꼿했고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사진이 붙어 있었죠. 28세 여성의 얼굴이었습니다. 단정한 인상에 밝게 웃고 있었어요. 이름은 한지우, 직업은 새벽 택배 기사였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너라. 재현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문이 열리고 28살의 남자가 들어왔어요. 손자 박민준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민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단호했습니다.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재현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예상했던 말이었죠.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누구냐? 한지우라고 새벽 택배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재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턱 근육이 경직됐어요. 택배 기사? 네.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성실하고 책임감 있고. 그만. 재현이 손을 들어 말을 멈췄습니다.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어요. 부모는 고아원 출신이에요. 21살까지 시설에서 자랐고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어요. 재현의 손가락이 책상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탁, 탁, 탁. 위험한 신호였죠. 안 된다. 두 글자였지만 무겁게 떨어졌습니다. 할아버지, 시대가 바뀌었어요.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도 안 바뀌는 게 있어. 우리 집안의 체면과 격이란 게 말이야. 재현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누구보다 훌륭한 사람이에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일해요.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요. 그게 자랑이냐? 그런 고생을 우리 집안 며느리가 해야 하나? 재현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바로 후회했어요. 민준의 눈에 분노가 섞였으니까요. 할아버지는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보시는군요. 민준이 작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나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재현은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서 손자가 사랑하는 여자가 짐을 나르고 있을 거였어요. 사진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한지우. 밝게 웃는 얼굴이었죠. 하지만 재현의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고아원 출신의 택배 기사라. 말도 안 돼. 재현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 구석이 불편했어요. 민준의 분노 어린 눈빛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 재현은 오랜만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45년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자신도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죠. 장학금으로 대학을 다녔고 트럭 한 대로 배송 사업을 시작했었어요. 그때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은 달랐어요. 명문가 딸과 결혼해서 지금의 자리에 올랐죠. 사랑보다 조건을 택했던 겁니다. 그 결혼은 행복하지 않았어요.
아내와는 늘 차가운 관계였고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외롭게 살다 외롭게 간 거였죠. 재현은 이불을 걷어찼습니다. 과거를 생각해봐야 소용없었어요. 지금은 다릅니다. 손자에게 더 나은 삶을 주고 싶었죠. 다음 날 아침 6시 재현은 비서를 불렀습니다. 한지우라는 사람에 대해 알아보게. 어디서 일하는지, 어떤 사람인지 전부 다. 네, 회장님. 비서가 나가고 재현은 다시 사진을 봤습니다. 이상하게 눈길이 갔어요. 밝게 웃는 얼굴이었지만 눈빛에 뭔가 단단한 게 느껴졌습니다. 오후 3시 비서가 보고서를 가져왔습니다. 한지우, 28세. 고아원 출신. 21살에 자립. 새벽 택배 일을 5년째 하고 있습니다. 고객 만족도 1위, 사고율 0%입니다. 재현은 보고서를 넘겼어요. 숫자와 문장들이 빼곡했습니다. 빚은 없습니다. 오히려 3천만 원 정도 저축이 있다고 합니다. 재현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의외였어요. 택배 기사가 그 정도 저축을 했다는 게 놀라웠죠. 하지만 여전히 마음은 안 움직였습니다. 그게 뭐가 대단하냐? 우리 집안에는 어울리지 않아. 재현은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뭔가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저녁 8시 재현은 결심했습니다. 내가 직접 봐야겠어. 저 여자가 정말 어떤 사람인지. 옷장을 열었습니다. 구석에 오래된 옷들이 걸려 있었어요. 50년 전에 입었던 옷들이었죠. 낡은 점퍼 하나를 꺼냈습니다. 색이 발에 있었고 지퍼가 고장나 있었어요. 청바지도 꺼냈습니다. 무릎이 해진 낡은 청바지였죠. 거울 앞에 섰습니다. 72세의 재벌 회장이 아니라 가난한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재현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서울 외곽의 한 물류센터 앞에 낡은 점퍼를 입은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박재현이었죠. 하지만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센터 문이 열렸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들어가고 있었어요. 재현도 천천히 따라 들어갔습니다. 안쪽은 환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수백 개의 택배 상자가 쌓여 있었어요.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너 새로 온 사람이지? 중년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센터장으로 보였어요. 명찰에는 김철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네. 오늘부터 일용직으로. 말 간단히 해. 일 많아. 저쪽 가서 대기해. 센터장이 손으로 구석을 가리켰습니다. 재현은 고개를 숙이고 그쪽으로 갔어요. 구석에는 5명 정도가 서 있었습니다. 모두 일용직으로 보였죠. 낡은 옷을 입고 피곤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재현도 그들 사이에 섰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말을 걸지 않았어요. 다들 자기 일에만 신경 쓰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센터 문이 활짝 열리며 한 여자가 들어왔어요.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운동화를 신고 있었죠. 한지우였습니다. 지우는 밝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힘내요. 다른 기사들이 손을 흔들었어요. 지우는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재현은 지우를 지켜봤습니다. 사진에서 본 것보다 더 환해 보였어요. 밝은 에너지가 느껴졌죠. 센터장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오늘 물량 많다. 빨리빨리 움직여. 일용직들은 정규직 보조해. 재현은 긴장했습니다. 50년 만에 하는 육체 노동이었어요. 할 수 있을지 걱정됐죠. 지우가 재현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어르신 처음이시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같이 일해요.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재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맙습니다. 일이 시작됐습니다. 택배 상자를 카트에 싣는 일이었어요. 간단해 보였지만 상자가 무거웠습니다. 재현이 첫 번째 상자를 들려고 했습니다. 무거웠어요. 예상보다 훨씬 무거웠죠. 팔이 떨렸습니다. 옆에서 일하던 젊은 남자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 일 힘들어. 그냥 가는 게 나을걸? 재현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창피했어요. 하지만 정말 힘들었죠. 그때 지우가 다가왔습니다. 재현의 상자를 보더니 자연스럽게 말했어요. 어르신, 이거 너무 무거워요. 제가 들게요. 어르신은 저쪽 가벼운 거 부탁드려요. 말투가 부드러웠습니다. 무시하는 게 아니라 배려하는 느낌이었어요. 아니야, 내가. 괜찮아요. 저 힘 좀 있거든요. 지우가 웃으며 무거운 상자를 들어 올렸습니다. 힘들어 보이지 않았어요. 익숙한 동작이었죠. 재현은 가벼운 상자를 날랐습니다. 부끄러웠지만 고마웠어요. 일시간이 지나자 땀이 흘렀습니다. 재현은 쉬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다른 사람들도 쉬지 않고 있었으니까요. 지우는 계속 움직였습니다. 무거운 상자도 가벼운 상자도 척척 날랐어요. 그러면서도 가끔 재현을 돌아봤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재현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힘들었어요. 허리가 아팠고 다리가 떨렸죠. 새벽 5시가 됐습니다. 드디어 상차가 끝났어요. 트럭에 택배 상자가 가득 실렸습니다. 센터장이 외쳤습니다. 배송 나가. 오늘 오전 10시까지 다 끝내야 돼. 기사들이 트럭에 올랐습니다. 지우도 자기 트럭으로 갔어요. 재현은 구석에 앉아 숨을 골랐습니다. 온몸이 아팠어요. 이런 일을 매일 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그때 지우가 다가왔습니다. 손에 따뜻한 캔커피를 들고 있었어요. 어르신, 이거 드세요. 처음이라 힘드셨죠? 재현은 캔커피를 받았습니다. 따뜻했어요. 고맙습니다. 천만에요. 처음엔 다 힘들어요. 근데 익숙해지면 괜찮아져요. 지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트럭으로 갔어요. 재현은 캔커피를 마셨습니다. 달고 따뜻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언제 이런 걸 받아봤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70년을 살면서 이런 따뜻함을 느껴본 적이 언제였는지 기억이 안 났어요. 지우의 트럭이 출발했습니다. 작은 트럭이었지만 가득 차 있었어요. 저걸 다 배송한다는 거였죠. 재현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온몸이 쑤셨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편했어요. 내일 또 와야겠어.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더 봐야 했죠. 한지우라는 사람이 정말 어떤 사람인지. 센터를 나와 거리로 나왔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새벽이 끝나가고 있었죠. 재현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주황빛 하늘이 아름다웠어요. 오랜만에 보는 새벽 하늘이었습니다. 이런 하늘을 저 아이는 매일 보는구나.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어요. 아직 인정할 순 없었지만 뭔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재현은 창밖을 봤습니다. 거리에는 택배 트럭들이 달리고 있었어요. 그 안에 지우도 있을 거였죠. 내일은 배송을 따라가 봐야겠어. 재현은 결심했습니다. 직접 봐야 알 수 있었어요. 그 아이가 어떻게 일하는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시험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재현은 다시 센터에 나타났습니다. 어제보다 조금 익숙해진 모습이었어요. 지우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어르신, 오늘도 오셨네요. 어제 많이 힘드셨죠? 괜찮았습니다.
오늘은 배송 따라가도 될까요? 재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우는 잠깐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근데 걷는 게 많은데 괜찮으세요? 네. 해보고 싶습니다. 그럼 같이 가요. 상차가 끝나고 지우의 트럭에 올랐습니다. 좁은 공간이었지만 깨끗했어요. 운전석 옆에는 작은 수첩이 놓여 있었죠. 트럭이 출발했습니다. 아직 어두운 거리를 달렸어요. 지우는 능숙하게 운전했습니다. 어르신, 안전벨트 꼭 매세요. 지우가 신경 쓰듯 말했습니다. 재현은 안전벨트를 맸어요. 첫 배송지에 도착했습니다. 오래된 빌라였어요. 엘리베이터가 없었죠. 지우는 무거운 상자 3개를 들었습니다. 재현도 작은 상자 하나를 들었어요. 4층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천천히 가요. 지우가 앞장서서 계단을 올랐습니다. 재현은 숨이 찼지만 따라갔어요. 4층에 도착했습니다. 지우는 초인종을 눌렀어요. 하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부재 중이네요. 지우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문자를 보냈어요. 고객님, 새벽 배송입니다. 부재 중이셔서 문 앞에 놓아드릴게요. 안전하게 두고 갈게요. 그리고 상자를 문 옆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벽에 기대어 넘어지지 않게요. 비닐도 씌워드려야 해요. 혹시 비 올 수도 있으니까. 지우는 비닐을 꺼내 상자를 덮었습니다. 세심한 배려였어요. 내려가면서 재현이 물었습니다. 항상 이렇게 하십니까? 네. 고객분들 소중한 물건이잖아요. 안전하게 배송하는 게 제 일이에요. 지우의 목소리는 당연하다는 듯 했습니다. 두 번째 배송지는 아파트였습니다. 경비실에 맡기면 되는 곳이었어요. 지우는 경비원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수고 많으세요. 지우 씨. 오늘은 사람 데리고 왔네? 경비원이 재현을 보며 물었습니다. 네. 오늘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그렇구나. 지우 씨는 늘 예의 바르더라. 경비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우는 택배를 경비실에 놓고 사인을 받았어요. 세 번째 배송지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재현은 슬쩍 물었어요. 경비원 분이랑 친하신가 봐요. 자주 오다 보니 그렇게 됐어요. 인사 잘하면 일도 편해지거든요. 지우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재현은 속으로 생각했어요. 저렇게 작은 것까지 신경 쓰는구나.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남다르네. 오전 8시가 됐습니다. 이미 10곳 넘게 배송했어요. 재현은 지쳤지만 지우는 여전히 활기찼습니다. 그때 재현이 일부러 실수를 했습니다. 지우가 주소를 확인하는 사이 한 상자의 주소를 잘못 봤다고 말한 거였어요. 어르신, 여기 3동인데 2동으로 갔다 오셨어요? 지우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아,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 봤나 봐요. 재현이 일부러 당황한 척했습니다. 지우는 잠깐 난감한 표정을 지었어요. 다음 배송지가 많이 남아 있었거든요. 하지만 곧 밝게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실수할 수 있죠. 제가 다시 다녀올게요. 혼자 가시게요? 제가 잘못한 건데. 아니에요. 어르신은 계속 도와주셨잖아요. 저 빨리 다녀올게요. 지우는 상자를 들고 뛰어갔습니다. 재현은 트럭에 남아 있었어요. 15분 후 지우가 돌아왔습니다. 숨을 헐떡이고 있었어요. 다 됐어요. 이제 계속 가요. 화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재현을 걱정하는 눈빛이었어요.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지우는 편의점에 차를 세웠어요. 어르신, 점심 드셔야죠. 제가 살게요. 아니야, 내가. 괜찮아요. 오늘 많이 도와주셨잖아요. 지우는 편의점에 들어가
김밥 2개와 바나나 우유 2개를 샀습니다. 트럭 안에서 같이 먹었어요. 좁은 공간이었지만 편했습니다. 이 일 오래 하셨어요? 재현이 물었습니다. 5년 됐어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는데 지금은 좋아요. 좋다니요? 힘든 일인데.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요. 어르신처럼요. 지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진심이 느껴졌어요. 재현은 김밥을 씹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진짜구나. 꾸미는 게 아니야. 오후 4시 드디어 배송이 끝났습니다. 트럭을 센터로 가져왔어요. 지우는 트럭을 깨끗이 청소했습니다. 안도 밖도 꼼꼼히 닦았어요. 항상 이렇게 하세요? 네. 내일 또 써야 하니까요. 깨끗해야 기분도 좋고요. 재현은 감탄했습니다. 책임감이 대단했어요.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어르신. 내일도 오실 거예요? 글쎄요. 생각 좀 해볼게요. 재현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론 이미 결정했어요. 내일도 올 거였죠.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재현은 오늘 하루를 돌이켰습니다. 한지우는 단순히 착한 게 아니었어요. 책임감이 있었고, 배려심이 있었고, 무엇보다 진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어요. 한 번 더 봐야 했죠. 정말 중요한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는지. 내일이 마지막 시험이야. 재현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재현은 3번째로 센터에 나타났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마음먹었어요. 지우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어르신, 오늘도 함께 하시는 거죠? 네. 마지막으로요. 마지막이요? 일 그만두시는 거예요? 나이가 있다 보니 힘드네요. 재현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거짓말이었죠. 그렇구나. 아쉽다. 어르신 도움 많이 됐는데. 지우가 아쉬워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진심이었어요. 상차가 시작됐습니다. 오늘따라 물량이 엄청났어요. 상자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죠. 센터장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오늘 VIP 고객 긴급 배송 있다. 한지우, 내가 맡아. 네, 알겠습니다. 지우가 대답했습니다. 오전 10시까지 무조건 배송해야 돼. 늦으면 큰일 나. 알겠어? 네. 걱정 마세요. 센터장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돌아갔어요. VIP 고객은 회사에서도 까다롭기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재현은 그 말을 듣고 귀를 기울였어요. VIP 고객이라. 재미있는 상황이 될 것 같았죠. 상차를 끝내고 트럭에 올랐습니다. 지우는 수첩을 펼쳤어요. 오늘 배송 순서가 중요해요. VIP 고객이 강남에 계시거든요. 그럼 거기부터 가시는 건가요? 아니요. 순서대로 가야죠. 먼저 신청한 분들이 있으니까요. 재현은 의외였습니다. VIP를 먼저 안 간다고요? 트럭이 출발했습니다. 첫 번째 배송지는 작은 원룸 밀집 지역이었어요. 지우는 상자 여러 개를 들고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재현도 따라갔어요. 좁은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3층에 도착했죠. 지우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나이 든 할머니가 문을 열었어요. 할머니, 택배 왔어요. 오, 지우 씨. 고맙네. 이번에도 약이지? 네. 잘 드세요. 지우는 상자를 안까지 들어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상자를 뜯는 것도 도와드렸어요. 할머니, 이거 하루에 2번 드시는 거 잊지 마세요. 알았어. 고맙네. 우리 지우 덕분에 산다. 할머니가 지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우는 밝게 웃었어요. 건강하세요. 밖으로 나오면서 재현이 물었습니다. 자주 오시나 봐요? 네. 할머니 혼자 사세요.
가끔 약 배송하면 이렇게 도와드려요. 재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택배 기사가 저런 일까지 하는구나. 두 번째, 세 번째 배송을 마쳤습니다. 시간은 흘러갔어요. 오전 9시 30분이 됐습니다. VIP 배송 시간까지 30분 남았죠. 지우는 다음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잠깐 고민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어르신, 여기 한 군데만 더 가고 VIP 고객한테 갈게요. 어디인데요? 요양병원이에요. 독거 할아버지 생필품 배송이에요. 트럭은 요양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시간은 촉박했어요.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지우는 큰 상자를 들고 병원 안으로 들어갔어요. 3층에 있는 병실로 올라갔습니다. 작은 1인실이었어요. 침대에 할아버지가 누워 계셨습니다. 아주 마른 몸이었죠. 할아버지, 지우예요. 생필품 가져왔어요. 오, 왔구나.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약했습니다. 지우는 상자를 열어 물건들을 꺼냈어요. 휴지, 물티슈, 영양제, 간식들이 나왔죠. 하나하나 정리해서 침대 옆 선반에 놓았습니다. 할아버지, 요즘 어떠세요? 그럭저럭. 자네 덕분에 잘 지내네. 다행이에요. 이번에 좋은 과자 있어서 챙겨왔어요. 지우는 자기 가방에서 과자 한 봉지를 꺼냈습니다. 직접 산 거였어요. 이거 자네 돈으로 산 거 아니야? 괜찮아요. 맛있게 드세요. 할아버지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때 지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센터장이었어요. 한지우, 지금 어디야? VIP 고객이 10분 전부터 전화하고 있어. 빨리 가.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네. 지금 가고 있습니다. 빨리 안 가면 큰일 나. 우리 회사 제일 큰 고객이야.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지우의 얼굴이 굳었어요. 어서 가봐야겠다. 어르신, 다음에 또 올게요. 지우가 할아버지께 인사했습니다. 고맙네. 조심히 가. 병원을 나왔습니다. 재현이 물었어요. 늦을 것 같은데 괜찮으신가요? 늦으면 안 되죠. 근데 할아버지 먼저 뵙는 게 맞아요. 왜요? 지우는 잠깐 멈춰섰습니다. 재현을 바라봤어요. VIP 고객분은 늦어도 물건 받으실 수 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혼자세요. 아무도 안 찾아오거든요. 지우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제가 안 가면 할아버지는 일주일 동안 그 물건 없이 지내셔야 해요. 그건 안 돼요. 재현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 아이는 알고 있었어요. 정말 급한 게 뭔지. 트럭은 강남으로 달렸습니다. 빨리 달렸지만 시간은 이미 10시 3분이었어요. 고급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지우는 황급히 상자를 들고 뛰어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20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죠. 문이 열렸습니다. 40대 남자가 환한 얼굴로 서 있었어요. 지금 몇 시야? 10시까지라고 했잖아. 죄송합니다. 교통이 막혀서. 변명하지 마. 센터장한테 얘기할 거야. 남자는 상자를 휙 낚아채고 문을 쾅 닫았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어요. 재현도 그 옆에 있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지우는 한숨을 쉬었어요. 혼날 것 같아요. 센터장님이 정말 화내실 거예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으시죠? 재현이 물었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들었어요. 눈빛이 맑았습니다. 네. 후회 안 해요. 할아버지 먼저 가는 게 맞았어요. 그 순간 재현은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는 진짜구나.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아이야. 재현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72년을 살면서 이런 사람을 처음 봤어요. 센터로 돌아왔습니다.
센터장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얼굴이 벌개져 있었죠. 한지우, VIP 고객한테 엄청 혼났어.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죄송합니다. 제 잘못입니다. 지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음부터는 VIP를 먼저 가. 알겠어? 하지만 센터장님, 먼저 신청한 고객도 중요하잖아요. 뭐, 지금 나한테 말대꾸야? 센터장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바로 그때 재현이 나섰습니다. 잘못한 게 뭡니까? 재현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센터장이 재현을 쳐다봤어요. 당신은 누구야? 저도 오늘 같이 일했습니다. 지켜봤어요. 이 친구는 순서대로 배송했습니다. 잘못이 없어요. 노인이 끼어들자 센터장은 더 화가 났어요. 당신이 뭘 알아? 여긴 그렇게 안 돌아가. 그럼 어떻게 돌아갑니까? 돈 많은 사람이 우선입니까? 재현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센터장은 할 말이 없었어요. 돌아서서 사무실로 들어갔죠. 지우가 재현을 봤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저 때문에. 괜찮아. 당신이 옳았어. 재현이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진심 어린 미소였어요. 지우도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하는 눈빛이었죠. 재현은 그날 집으로 돌아가며 결심했습니다. 이제 인정해야겠어. 한지우는 우리 손자에게 가장 좋은 사람이야. 시험은 끝났습니다. 일요일 오전 10시, 재현은 회사 회장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고급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비서를 불렸습니다. 김 비서 들어오게. 문이 열리고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새벽 택배센터 센터장 김철수에 대해 알아봤나? 네, 회장님. 보고서 준비했습니다. 비서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재현은 천천히 읽었어요. 김철수 52세. 센터장 5년째. 실적은 좋지만 직원 관리가 문제. 불만이 많음. 재현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VIP 고객은 누군가? 강남 아파트의 박민석 씨입니다.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고요. 그 사람한테 연락해. 내일 우리 회사로 오라고. 네, 회장님. 그리고 센터장도 내일 오전 10시에 본사로 오라고 해. 비서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장님이 직접 만나시겠습니까? 그래. 내가 직접 처리하겠네. 알겠습니다. 비서가 나갔습니다. 재현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이제 정리할 시간이야.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월요일 오전 9시 50분, 센터장 김철수는 본사 로비에 서 있었습니다.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회장님이 왜 부르시는 거지? 불안했습니다. 회장이 직접 부르는 일은 거의 없었으니까요. 10시 정각, 비서가 나타났습니다. 센터장님, 회장님 방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네. 김철수는 따라 올라갔습니다. 57층까지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손에 땀이 났습니다. 회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넓은 방이었어요. 큰 책상 뒤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죠. 김철수는 그 얼굴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허허. 그 남자는 사흘 전 센터에서 봤던 그 노인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고급 정장을 입고 날카로운 눈빛을 하고 있었죠. 앉으세요. 재현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김철수는 후들거리는 다리로 의자에 앉았어요. 저 회장님, 그때 나를 기억하시는군요. 재현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몰라 배웠습니다. 몰라본 게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이 직원을 대하는 태도가 문제지. 재현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한지우 기사. 5년 동안 사고율 0%, 고객 만족도 1위. 우수 직원입니다. 네, 네.
일 잘하는 친구죠. 그런 직원한테 왜 화를 냈습니까? 그건 VIP 고객이 VIP라고 먼저 가야 합니까? 재현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아, 아니. 우리 회사 규정에 그런 거 없습니다. 선착순 배송이 원칙입니다. 김철수는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앞으로 직원들을 똑같이 대하세요. VIP든 일반 고객이든 모두 같은 고객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김철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한지우 기사한테 사과하세요. 공개적으로. 네. 당신이 공개적으로 혼냈으니 공개적으로 사과하는 게 맞습니다. 김철수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내일까지 하세요. 안 하면 센터장 자리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나가보세요. 김철수는 비틀거리며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재현은 다시 창밖을 봤습니다. 이제 한 명 남았죠. 오후 2시 VIP 고객 박민석이 회장실에 들어왔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었어요.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앉으세요. 재현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박민석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지난 토요일 배송 건입니다. 아, 그거요? 너무 늦게 와서 항의했죠. 3분 늦었습니다. 교통 사정 때문이었고요. 그래도 약속 시간은 지켜야죠. 박민석이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재현은 서류를 펼쳤어요. 당신 작년 한 해 배송 건수 412건. 그중 38건 반품, 12건 배송 기사한테 욕설. 맞습니까? 박민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우리 회사 블랙리스트입니다. 기사들이 가장 배송 가기 싫어하는 고객 1위. 재현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더 이상 우리 회사 이용하지 마세요. 뭐라고요? 당신 같은 고객 필요 없습니다. 박민석은 화가 났어요. 회장님, 제가 얼마나 많이 주문하는데요. 한 달에 500만 원어치는 돈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 문제입니다. 재현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 직원들은 사람입니다. 당신 하인이 아니에요. 박민석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나가보세요. 박민석은 얼굴을 붉히며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어요. 재현은 다시 앉았습니다. 속이 시원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후련함이었죠. 그날 저녁 재현은 손자 민준을 불렀습니다. 민준아. 네, 할아버지. 한지우 씨 만나고 싶구나. 민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그래. 이번 주말에 저녁 먹자고 해. 민준은 할아버지를 껴안았습니다. 고마워요, 할아버지. 재현은 민준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 아이가 좋은 사람이더구나. 네. 제일 좋은 사람이에요. 민준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편 지우는 아직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다음 날 화요일 센터에 출근했어요. 센터장이 모든 직원을 모았습니다. 다들 잠깐 모여봐. 직원들이 모였습니다. 지우도 그 안에 있었어요. 센터장이 지우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한지우 기사, 지난 토요일 일로 미안했어. 내가 잘못 생각했어. 지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센터장님, 앞으로는 순서대로 배송해. VIP든 뭐든 상관없어. 규정대로 하자. 다른 직원들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센터장이 사과하는 걸 처음 봤거든요. 그리고 센터장이 공지했습니다. 앞으로 고객 욕설이나 갑질 있으면 바로 보고해. 회사에서 처리할 거야. 직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뭔가 달라졌어요. 하지만 왜 그런지는 몰랐죠.
그날 밤 지우는 민준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준아, 오늘 이상한 일이 있었어. 뭐? 센터장이 갑자기 사과하고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 민준은 웃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한 일이라는 걸 알았지만 아직 말하지 않았어요. 잘 됐네. 너 늘 열심히 일했잖아. 그런가? 근데 진짜 신기해. 지우는 여전히 의아해했습니다. 그리고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우, 이번 토요일 저녁에 시간 있어? 응. 왜? 우리 할아버지가 만나고 싶대. 같이 저녁 먹자고. 지우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할아버지가? 응. 인정하신 것 같아. 지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고마워, 민준아. 전화를 끊고 지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드디어 인정받는구나.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6시, 지우는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오래전에 산 옷이었지만 깨끗이 다려져 있었죠. 긴장됐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재벌 회장을 만난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준이었어요. 지우, 나 도착했어. 내려올래? 응. 지금 갈게. 지우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용기를 냈어요. 밖으로 나가니 민준이 서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멋있어 보였죠. 예쁘다, 지우. 고마워.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차에 올랐습니다. 기사가 운전했어요. 차는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40층 건물 꼭대기에 있는 곳이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지우의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레스토랑이 보였어요. 조용하고 고급스러웠죠. 직원이 안내했습니다. 박 회장님 테이블입니다. 창가 자리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70대 남자였어요. 고급 정장을 입고 있었죠. 지우는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얼어붙었어요. 어르신? 그 남자는 사흘 전 센터에서 함께 일했던 그 노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랐어요. 재현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미소를 지었어요. 오랜만이군요, 지우 씨. 지우는 말을 잃었습니다. 민준을 봤어요. 민준은 미안한 표정을 지었죠. 할아버지가 직접 확인하고 싶으셨대. 미리 말 못해서 미안해. 재현이 말했습니다. 앉으세요. 이야기 나눠봅시다. 지우는 떨리는 다리로 의자에 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놀랐죠? 네. 정말 몰랐어요. 재현은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사흘 동안 지켜봤습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었어요. 지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웠어요. 테스트였다는 거죠? 테스트라기보단 확인이었죠. 재현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처음엔 반대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지금도 쉽게 받아들이긴 어렵습니다. 지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재현이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을 보고 생각이 바뀌었어요. 당신은 진짜 좋은 사람이더군요. 지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맺혔어요. 돈이나 집안 배경보다 중요한 게 사람의 됨됨이라는 걸 잊고 살았습니다. 당신이 일깨워줬어요. 재현의 눈빛이 따뜻해졌습니다. 우리 민준이가 당신을 사랑하는 이유를 알겠더군요. 지우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회장님이 아니라 할아버지라고 부르세요. 재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준이 지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우도 손을 꼭 잡았어요. 식사가 나왔습니다.
맛있는 음식들이었죠. 하지만 지우는 너무 긴장해서 제대로 먹지 못했어요. 재현이 물었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뭡니까? 지우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택배 일은 계속하고 싶어요. 제가 좋아하는 일이거든요. 민준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지우 안 해도 돼. 내가. 아니야. 내 일이잖아. 그만둘 생각 없어. 지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재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에 들었어요. 좋습니다. 자기 일을 사랑하는 건 중요하죠. 하지만 너무 무리하지는 마세요. 건강이 제일 중요합니다. 네. 명심할게요. 식사가 끝났습니다. 재현이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이건 제 마음입니다. 지우는 받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저는 괜찮아요. 할아버지라고 했잖아요. 재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결혼 축하금이 아니에요. 당신이 독거 할아버지 할머니들 도와주는 거 알아요. 그거 쓰세요. 지우는 놀랐습니다. 그것까지 아셨다니. 어떻게 아셨어요? 다 알아봤죠. 당신이 매달 10만 원씩 기부하는 것도, 독거 어르신들 물건 사다 드리는 것도. 지우는 부끄러워했습니다. 별거 아닌데요. 별거 아니지 않아요. 자기도 힘든데 남 도와주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재현의 목소리가 뭉클했습니다. 저도 많이 배웠어요. 사흘 동안 지우는 봉투를 받았습니다. 고마웠어요. 잘 쓸게요, 할아버지. 처음으로 할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재현은 미소 지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밤하늘이 맑았어요. 재현이 말했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에 우리 집으로 와요. 온 가족이 모이는 날입니다. 네. 가겠습니다. 민준이와 지우는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행복했어요. 지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준아, 정말 꿈만 같아. 꿈 아니야. 현실이야. 민준이 지우를 안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인정해 주셨어. 이제 아무 걱정 없어. 지우는 민준의 품에 안겼습니다. 따뜻했어요. 한편 재현은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음이 편했어요. 잘했어. 이게 맞는 거야.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아내를 생각했습니다. 여보, 나 이제 제대로 하는 것 같소. 늦었지만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일요일 오전 11시, 지우는 재현의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거대한 저택이었어요. 정원도 넓었죠. 긴장됐습니다. 오늘은 온 가족을 만나는 날이었거든요. 민준이 손을 잡았습니다. 긴장하지 마. 다 좋은 사람들이야. 흥.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집사가 나왔어요. 어서 오세요. 회장님이 기다리십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거실이 보였어요. 사람들이 모여 있었죠. 재현이 먼저 다가왔습니다. 왔구나. 어서 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소개했습니다. 이쪽은 민준 아버지, 강욱. 40대 중반의 남자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단정한 인상이었어요. 반갑습니다. 지우 씨.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민준 어머니, 수진. 우아한 여자가 미소 지었습니다. 따뜻해 보였어요. 어머, 사진보다 훨씬 예쁘네. 어서 와요. 수진이 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민준 여동생, 서윤. 대학생으로 보이는 여자가 손을 흔들었어요. 언니, 반가워요. 오빠가 매일 얘기만 했어요. 서윤이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준이 얼굴을 붉혔어요. 다들 식탁에 앉았습니다. 음식이 가득 차려져 있었어요. 재현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민준이와 지우 씨의 만남을 축하하는 자리입니다. 건배합시다.
모두 잔을 들었습니다. 건배.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대화가 오갔어요. 강호가 물었습니다. 지우 씨, 택배 일이 힘들지 않나요? 힘들긴 하지만 좋아요. 사람들 만나는 게 재미있거든요. 지우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수진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결혼하면 일 좀 줄여야 하지 않을까? 지우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그건 아직 생각 안 해봤어요. 계속 일하고 싶은데. 분위기가 잠깐 어색해졌습니다. 재현이 끼어들었습니다. 일하고 싶으면 하면 되지. 요즘 시대에 무슨. 강호와 수지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재현이 그렇게 말하다니. 지우가 고마워하는 눈빛으로 재현을 봤습니다. 식사가 이어졌습니다. 서윤이 물었어요. 언니, 어릴 때는 어땠어요? 지우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고아원 이야기를 해야 하나 망설였어요. 하지만 솔직하게 말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부모님은 제가 3살 때 돌아가셨대요. 분위기가 조용해졌습니다. 지우가 계속 말했습니다.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좋은 선생님들 덕분에 잘 자랐어요. 그리고 21살에 독립했죠. 수진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외롭지 않았어요? 외로웠죠. 특히 명절 때. 다른 애들은 가족이 찾아오는데 저는 혼자였거든요. 지우의 목소리가 잠깐 떨렸습니다. 그래서 택배 일을 선택했어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많이 만나잖아요. 그분들 도와드리면 제 마음도 따뜻해져요. 재현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강호가 말했습니다. 대단하네요. 그렇게 자라서 이렇게 밝게 살다니. 지우가 미소 지었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잖아요. 그냥 앞으로 더 잘 살려고 노력해요. 수진이 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족이에요. 외롭지 않아요. 지우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참았어요. 감사합니다. 식사가 끝나고 거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재현이 말했습니다. 나는 지우 씨가 마음에 들어요. 진짜 좋은 사람이야. 강호와 수진이 서로를 봤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어요. 아버님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다니. 강호가 중얼거렸습니다. 재현이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사흘 동안 직접 봤어요. 이 아이는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사람을 먼저 생각해요. 요즘 같은 세상에 보기 드문 사람이지. 지우는 부끄러워했습니다. 과찬이세요. 과찬이 아니야. 사실이야. 재현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수진이 지우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민준이 잘 부탁해요. 엄마로서 걱정이 되긴 하지만 아버님이 인정하시니 믿어요. 네. 잘할게요. 서윤이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오빠, 축하해. 진짜 좋은 사람 만났네. 민준이 웃었습니다. 나도 알아. 오후가 됐습니다. 정원을 산책했어요. 민준과 지우는 손을 잡고 걸었죠. 뒤에서 재현이 강호에게 말했습니다. 저 아이 때문에 내가 많이 반성했어. 50년 동안 잊고 살았던 것들을 다시 생각하게 됐지. 무슨 말씀이세요?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 돈이나 권력보다 사람의 마음이 제일 중요해. 강호는 아버지를 처음 보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님, 많이 변하신 것 같아요. 나이 들어서 철이 들었나 봐. 재현이 웃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우는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어요. 현관에서 모두 인사를 나눴습니다. 재현이 지우에게 말했습니다. 자주 와요. 이제 가족이니까. 네, 할아버지. 지우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민준이 지우를 집까지 데려다 줬어요. 차 안에서 지우가 말했습니다. 민준아, 꿈만 같아. 정말로.
나도. 할아버지가 저렇게 좋아하실 줄 몰랐어. 다 내 덕분이야. 아니야. 내가 좋은 사람이라서 그래.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지우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민준이 지우를 안았어요. 사랑해, 지우. 나도 사랑해. 두 사람은 입을 맞췄습니다. 그날 밤 지우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행복했어요.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창밖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2025년 9월 1일 토요일 오후 2시 서울 시내 한 예식장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지우와 민준의 결혼식이었어요. 예식장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소박했지만 따뜻했어요. 지우가 원한 대로였죠. 신부 대기실에서 지우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디자인이었지만 아름다웠어요. 수진이 옆에 있었습니다. 예쁘다, 지우야. 정말 예뻐. 고마워요, 어머니. 지우는 처음으로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수진은 눈물을 닦았어요. 서윤이 들어왔습니다. 언니, 사람들 다 왔어요. 할아버지도 기다리세요. 응. 이제 나갈게. 지우는 거울을 봤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행복의 눈물이었죠. 예식장 문이 열렸습니다.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지우는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혼자였어요. 아버지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반쯤 걸어갔을 때 누군가 옆으로 왔습니다. 재현이었어요. 내가 대신 걸어드리겠습니다. 재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우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재현의 팔을 잡았어요.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두 사람은 함께 걸었습니다. 단상에는 민준이 서 있었어요.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재현은 지우의 손을 민준의 손에 올려놓았습니다. 잘 부탁하네. 네, 할아버지. 민준이 대답했습니다. 예식이 시작됐습니다. 줄에는 지우가 일했던 택배센터 동료였어요. 나이 많은 기사였죠. 신랑 신부는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평생을 함께 하겠다고 약속합니다. 민준과 지우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민준이 먼저 말했습니다. 지우, 평생 사랑할게. 행복하게 해줄게. 민준, 나도 사랑해. 함께 행복하자. 두 사람은 입을 맞췄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피로연이 시작됐습니다. 많은 사람이 왔어요. 택배센터 동료들도 왔습니다. 센터장도 왔어요. 지우, 축하해. 행복해라. 센터장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지금은 많이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독거 어르신들도 몇 분 오셨습니다. 지우가 도와드렸던 분들이었죠. 한 할머니가 지우를 안았습니다. 우리 지우 정말 예쁘다. 꼭 행복해야 해. 네, 할머니. 감사해요. 요양병원 할아버지도 오셨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계셨어요. 지우가 달려가 무릎을 꿇고 인사했습니다. 할아버지, 와주셔서 감사해요. 내가 어떻게 안 오겠어. 자네 결혼식인데. 할아버지의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재현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강호가 옆으로 왔습니다. 아버님, 좋은 며느리 얻으셨네요. 그래. 내가 복이 많지. 재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처음엔 반대하셨잖아요. 처음엔 어리석었어. 지금은 감사하지. 재현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저 아이 덕분에 내가 많이 배웠어. 사람이 뭔지, 진짜 중요한 게 뭔지. 강호는 아버지의 얼굴을 봤습니다. 평화로워 보였어요. 피로연이 끝나고 민준과 지우는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제주도로 가기로 했어요. 공항에서 재현이 배웅했습니다. 잘 다녀와. 돌아오면 우리 집에서 살자. 공간 넓으니까. 네, 할아버지.
그리고 지우. 네. 고맙네. 이 늙은이한테 새로운 걸 가르쳐줘서. 재현의 목소리가 뭉클했습니다. 제가 더 감사해요. 가족을 주셔서. 지우가 재현을 안았습니다. 재현도 지우를 안았어요. 민준과 지우는 손을 잡고 출발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재현은 그들이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행복해라, 애들아. 돌아서서 나가는데 누군가 뒤에서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 기억하세요? 돌아보니 센터장이 서 있었습니다. 기억하죠? 김 센터장. 오늘 피로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때 깨우쳐 주셔서도 감사하고요. 센터장이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잘하고 계시죠? 네. 요즘 직원들한테 잘하려고 노력해요. 어렵지만요. 어려워도 해야죠. 사람이 제일 중요하니까. 재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배웠습니다. 두 사람은 악수했습니다. 재현은 차에 올라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비서가 물었습니다. 회장님, 집으로 가시겠습니까? 아니, 회사로 가지. 회사요? 토요일인데요. 갈 데가 있어. 차는 회사로 향했습니다. 회장실에 도착했습니다. 재현은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 자신의 모습이었어요. 트럭 한 대 앞에서 웃고 있는 모습이었죠. 그때는 이랬는데 중얼거렸습니다. 그때는 돈도 없었지만 꿈이 있었어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회사를 만들겠다는 꿈이었죠. 하지만 어느새 그 꿈을 잊고 살았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해야겠어. 재현은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쓰기 시작했어요. 직원 복지 개선 방안, 고객 만족도 향상 계획, 사회공헌 프로그램, 한 줄 한 줄 적어 내려갔습니다. 창밖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재현은 미소 지었습니다. 지우야, 내가 내게 준 건 손자 며느리가 아니야. 새로운 삶이었어.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할 일이 많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즐거웠습니다. 진짜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으니까요. 밤은 깊어갔습니다. 하지만 재현의 방에는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박재현 회장은 새벽 택배센터에서 사흘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손자의 사랑을 시험했죠. 하지만 정작 시험을 받은 건 재현 자신이었습니다. 한지우는 돈도 없고 집안 배경도 없었어요. 하지만 따뜻한 마음과 진심을 가지고 있었죠.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였습니다. 나이가 들어서야 깨달은 진실이었어요.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 여러분도 주변을 돌아보세요.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생각해 보세요. 돈도 명예도 중요하지만 결국 남는 건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세요. 그게 가장 큰 부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